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경비 업무의 다양한 유형별로 어떻게 경비 업무를 각각의 이 시설에 맞게 또한 각각의 이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목적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비 업무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시설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업무 영역이 신변보호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경비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또 일반적인 경비 업무하고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수 경비와 관련된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기타 앞으로 이제 새롭게 도입될 민간 조사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도 경비 업무의 일반적인 유형하고 좀 구분돼서 같이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이 홈 시큐리티, 빌딩 경비라든가 또 말씀드린 신변보호, 기타 금융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이 교육시설로 나눠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홈 시큐리티 또 빌딩 경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외부로부터 침입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이 화재로 인해서 또 가스 누출로 인해서 비상 경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이 다양한 이 회선을 통해 가지고 경비 회사에 직접 케이블 회선을 통해서 이 전송이 하게 되면은 경비 회사가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직접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찰, 소방, 가스 회사 여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홈 시큐리티 각종 빌딩 경비가 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계 경비로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택의료 서비스처럼요, 아예 홈닥터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었던 홈 시큐리티에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홈 시큐리티 또 빌딩 경비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인 경비 시스템을 부착을 해놓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경보가 울렸을 경우에는 그 전용 회선을 통해 가지고 경비 회사와 필요한 기관들에 직접 연락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오늘날의 이러한 센서라든가 또 각종 이 통신회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경비 체계 자체도 굉장히 과학과 첨단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당연히 1990년대 이후에 나온 인력 경비와 무인 경비가 혼합된 토탈 경비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아주 널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초기에는요, 기업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러한 업무 공간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당연히 일반 가정을 주택을 포함을 해가지고 방범 또 구급이라든가 각종 화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까지 보편화되어 있고요.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범죄가 좀 더 흉폭화되고 기타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각종 안전과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할 의사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각종 제도라든가 경비 기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홈 시큐리티에 적합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러한 홈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규모를 키운 게 바로 타운 시큐리티 형태입니다. 보통 지역 단위로 방범 활동을 하는 건데, 흔하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가장 흔한 형태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아파트와 같은 데가 일종의 타운 시큐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는 한 동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반 가정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보통 한 단지 안에 아파트 동 건물이 작게는 몇 동에서부터 많게는 두 자릿수 이상까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같은 지역 내에서 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지역, 또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에는 다양한 연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타운하우스 주변에는 이 연립주택에 대한 타운하우스 형태의 타운 시큐리티가 공동의 방범 시스템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 해당 지역의 전 가구가 일종의 방범 센서와 또 방제 센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 경보기라든가 가스 누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버튼이라든가 기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차량 주차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함께 설치가 돼 있어서
통해서 전용 회선을 따라서 뭐 아니면 전화 회선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 전용 회선을 따로 깔고 인터넷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센서들이 모두 다 총괄적으로 그렇죠. 경비를 해주고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에 함께 데이터가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현관문을 여는 것서부터 그 사람이 뭐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차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문이 잘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가스가 누출이 됐는지 아니면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는 게 일종의 타운 시큐리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이러한 타운 시큐리티가 최근에는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당연히 뭐 경비실을 포함한 이 중앙 관리실에서 관리센터에서 또 타운하우스도 이 경비 담당하고 있는 이 안전관리 사무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층 빌딩 경비는요 보통 건물에 있어서 뭐 20층 이상의 대형 건물, 고층 건물도 뭐 요즘 뭐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는 50층, 80층, 100층짜리 건물도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건물에 특별하게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화재 예방이라든가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뭐 침입 통제, 침입 감시와 관련되어 있는 거, 접근 통제 관련된 기타 각 층마다 각 복도마다 뭐 지하 공간까지 주변 시설까지 모두 다 CCTV로 감시하는 거, 더 나가서 경비구역을 순찰하는 것까지 이러한 건물 규모를 고려를 해서 아주 종합적인 경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보통 고층 빌딩 경비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 무인 경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인력 경비를 보완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자 감시가 되어 있는 환경 통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 화재 감지 시스템, 더 나가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비상사태 확인이나 비상사태 대응 시스템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인텔리전트 빌딩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요즘에는 모두 다 집합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형 고층 빌딩,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뭐 100층짜리 이러한 건물들의 고층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이 통제는 그렇죠. 웬만한 작은 규모의 도시 하나를 통제하고 있을 정도의 많은 각종 기기와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정도의 아주 전문화된 분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시설 경비 말고 이 신변보호는 이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대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변보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신변보호도 기본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람 주변에서 하게 되는 근접한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 사람이 머무르는 행사장이라든가 그 사람이 숙박하게 되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잠자는 곳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결국은 그 잠자는 곳, 행사하는 곳 주변에 경비를 하게 되는 그렇죠. 이 장소에 따라서 시설 경비의 특징까지도 함께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변보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보통 대상자, 고객에 대한 납치라든가, 뭐 혼란, 피습이라든가, 기타 암살 등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라든가, 아니면은 이 해당 이 신변보호 대상자의 어떠한 그 사람의 기본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 보호의 목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신체적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게 집중이 되지 사람에 대한 생명, 신체 말고 재산에 대한 보호까지 집중되는 거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인경호 대상자라고 하면은요, 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치인이라든가 기업 총수라든가 뭐 외교관 뭐 이러한 사람들이 집중됐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연예인을 포함을 해서 일반인들까지 다양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러한 각종 요인경호 서비스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민간경비 분야에서도 일반인들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 신변보호 경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을 경우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사건, 뭐 일종의 피습 같은 이런 테러를 사전에 테러에 희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외부 위협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일단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신변보호 책임자가 위협에 대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지 될 겁니다. 즉 모든 범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사전 정보 수집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위해 요소에 대해서, 이거는 경비 계획을 세우는 것과 유사하죠. 이 위해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변보호 계획, 경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용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타당한 정책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변보호 계획은요, 아무래도 사람이 대상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뭐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또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었을 경우에 현장의 분위기와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대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도 이 경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변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제 이 신변보호를 해야 될 장소, 지역에 대한 구조, 그리고 환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가장 중요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인가, 또 거기에서 가장 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피습이 될 수 있을 만한 피습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 뭐 그 사람이 만약에 뭐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보호해야 될 목표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동선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이동 중에 어떻게 신변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신변보호를 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장이나 아니면 숙박을 해야 되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건물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적인 취약성으로 봤었을 때 과연 거기에 열쇠 통제가 어떻게 되고, 주변에 문이라든가 창문들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비상전원 체계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해놔야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물리적인 취약성으로 혹시 만약에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각 시설물에 대한 이 안전 이 경도까지도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한편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요, 차량을 이동 중인지 아니면은 도보로 이동 중에 따라 서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달라야지 되고, 가능하면은 동선을 최소한으로 줄이되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동선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이 스크럼을 짜야 되는지, 어떻게 이동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계획에 함께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한편 다시 시설 경비, 다양한 시설로 들어와서요. 먼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 경비, 보통 금융시설, 은행과 같은 이 금융시설 경비입니다. 일단 금융시설은요, 크게 보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렇죠, 금융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금융자산, 이 재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겠지만, 이 재산에 대한 보호와 함께 반드시 하나 더 보여야 될 게 그렇죠, 그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안전도 함께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성격 자체가 뭐 현금이라든가 다른 귀중품들을 보관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뭐 금고, 또 여기에 따른 각종 경보 체제라든가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서도 뚫리거나 아니면 침입 시간을 최대한 제한시킬 수 있는 뭐 창문, 자물쇠, 기타 뭐 문의 구조문,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내부 직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내부 직원의 이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에 대한 통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비 책임자로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비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요, 추가적인
장치를 더 설비를 하거나 기본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새로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도 함께 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경비 체계를 한번 모두 다 계획 수립에서부터 지도 감독과 여기에 따른 이 평가 분석, 기타 환류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경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금융기관 시설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여기에 오고 가는 각종 현금, 이 현금이나 뭐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요, 이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고객이 가지고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에서 보면은 뭐 날치기 범을 조심하세요 하고서는 작은 스티커가 있다라든가 너무 고액의 현금을 개인이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보호 요청을 했을 경우에 청원경찰이 함께 보호를 해준다라는 안내를 같이 해준다라든가 이러한 현금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뭐 기본적으로 방범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직원에 대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범 훈련이라든가 방범 기기에 대한 사용 교육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거의 대부분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하고 직접적인 연락이 되어 있어서 급할 경우에는 비상 버튼을 누르면은 이 혹시 강도가 이 객장 내에 있을 때 경찰이나 아니면 특공대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근무를 할 때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주로 많은 출입을 왕래가 있기 때문에 이 출입이 완전히 확인되는 곳에서 항상 감시를 해야지 되고 의심스러운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상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은 2인 이상이 함께 경계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이 객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뭐 강도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점포 개점 직후 보통 영업점의 이 개점 직후 아니면 뭐 점심시간 사람의 이용이 좀 적을 때 아니면은 그 폐점 직후로 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가고 맨 끝에 고객이 몇 명 남지 않았었을 때 이러한 경우에 아무래도 빈번한 시간대를 한번 유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양의 현금이 오고 가는 예를 들어서 뭐 월말이라든가 월초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여일 전후라든가 이런 기간에 특별히 철저한 이 주변 경계가 필요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비원이 서로 교대를 할 때는 공백 시간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공백 시간대가 발생되는 거를 그렇죠 이 강도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시간대가 취약 시간대이기 때문에 인수일계 과정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경찰한테 긴급하게 요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은행 영업장 내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점포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또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수송과 관련해서는요 보통 우리가 이 각종 이 경비 업무들 얘기를 할 때 시설 경비와 함께 인력 경비 시설 경비와 함께 호송 경비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호송 경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호송되는 현금이라든가 각종 중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게 보통 금융기관에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현금 수송을 하는 전문 경비 업체, 즉 호송 경비 업체에 거의 대부분 의뢰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수송할 경우에는요, 가스총을 휴대한 청원경찰을 포함을 해서 3명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이 경비 현금 수송 경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TM기에 이 현금을 넣고 현금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이 2인 1조의 이 현금 수송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경비 업체가 있고요.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통신수단이라든가 긴급 무선 연락망이 모두 다 구축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 기본적인 방어 능력이 있는 이러한 경비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TM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 영업장 앞에는 야간 시간대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을 뿐더러 ATM기만 별도로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ATM기만 별도로 있는 부스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럴 경우에는요, 경비원을 24시간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경비 순찰이 가능한지, 또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고, 이 ATM기 자체를 아예 뜯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구조라든가 설계, 그리고 적정한 경비 조명 등도 이 ATM기 주변에 같이 설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ATM기 주변에는요, CCTV라든가 아니면은 현금 인출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가 위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상전화도 함께 설치가 돼야 되겠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이 스스로 닫히게 되는 폐쇄장치도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은 외딴 곳, 예를 들어서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많은 장소, 그래서 많은 인적이 왕래가 많은 장소에 있게 되면은 그만큼 ATM기에 대한 피습이나 ATM기 탈취와 같은 이러한 이 위험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합니다. 자, 한편 의료시설 경비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주변에서 병원에서 어떠한 무슨 의료 경비와 관련돼서 따로 필요한 게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의 특수성, 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간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야간 시간대까지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후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피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불이 난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몇 차례 목격했었던 것처럼 요양병원 같은 데서 화재가 났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노약자들이 제대로 피신을 하지 못해, 대피를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든가 절도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범죄 행위, 기타 각종 천재지변이라든가 출입관리 등에 대해서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특색에 맞춰가지고 출입관리할 수 있는 출입문 설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응급시설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또 굉장히 의료위생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마찬가지로 일반 입원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보호자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이 간병인들도 많이 왕래를 하지만 지정된 시간에 출입함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환자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외에 수술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시술, 각종 이 치료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딱 지정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출입문의 배치, 개수, 위치의 선정이라든가 출입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거 굉장히 의료시설에서는 중요하고, 여기만 특화되어서 컨설팅 해야지 되는 이러한 업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입허가증을 지급을 해가지고서는 방문객을 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이것도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해주는 이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시설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요, 환자들은 화재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방어기제가 약합니다. 따라서 의료시설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었을 경우를 대비했을 경우에 어떻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건물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이 건물 내에 다양한 전기기구, 기타 산소라든가 또 산소 장비를 갖춰야지만 되는 사람들, 이 전기시설을 항상 휴대용으로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폭발성 물질이라든가 약품, 마약류, 다양한 것들이 이 건물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발화물질을 화재로부터 어떻게 분리시키는지에 대한 사전 계획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교육시설 경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교육시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 중, 고, 대학교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사회교육시설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영어학원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에 사건 사고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방범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방범 활동 평가 측정을 하는데 이러한 흐름이 그렇죠. 이 교육시설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시설에 맞춰서 금융시설에 맞춰서 각각 주의할 사항이 달랐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만약에 대학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도서관이나 기숙사 또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실습실 이런 데는 당연히 출입통제에 각종 출입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 계획이 세워야 되고요. 그 외에 일반 외부의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뭐 대학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체육관, 기타 복지시설 등은 기존의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과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에 대한 이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대학 내에서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사고라든가 또 대학 내에도 최근에는 각종 차량이라든가 뭐 퀵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사고, 음주나 흡연과 관련되어 있는 주의사항들도 경비 계획에 함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홈 시큐리티 빌딩 경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각종 경비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경비 장치를 부착을 해놓고 있다가 긴급 출동을 하는 서비스 형태로 발전돼서 1990년대 이후에는 토탈 경비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타운 시큐리티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타운하우스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연계되어 있는 종합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기본적인 포맷으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있을지 모르는 화재에 긴급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타 침입 탐지라든가 접근 통제, CCTV라든가 각종 경비 수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웬만한 작은 도시 하나를 경비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경비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 외에도 신변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재산 보호보다는 생명과 신체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적으로 그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테러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분석과 여기에 따른 이 평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는요, 절차적인 취약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계로 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 행사장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절차에 대한 취약성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취약성, 문이라든가 창문이 혹시 만약에 뚫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버텨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기타 이동 통로에 대해서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동 중의 경우에는 뭐 차량 이동이나 도보 이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경비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을 마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금융시설과 관련돼서는요, 이 재산보호뿐만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안전관리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범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스크린이 한번 쫙 필요하겠고, 그 외에 현금 수송이라든가 또 내부 직원에 대한 거, 그리고 갑자기 사건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경찰과 어떻게 연락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항상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주변의 경비가 필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취약한 시간대나 취약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 이 건물 외부에 대한 주변 경계까지도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한편 수송과 관련해서는 이 ATM기 주변에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ATM을 설치할 때는 어떤 장소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시설은 의료시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뭐 화재라든가 각종 사건, 사고, 기타 출입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사전 예방적으로 수립하는 게 필요한데, 그 이유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출입 통제를 포함으로 해서 화재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대피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한편 교육시설에 맞는 경비 활동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각종 성폭력이라든가 각종 모빌리티 사고 등에 대한 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경비 시설 유형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경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경비 업무는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비 책임자가 된다면은 어떠한 시설을 경비하게 되느냐, 또 어떠한 시설에 경비 계획을 수립하냐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변에 평상시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한번 꼭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